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9월 8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35분이고요. 오늘 시장은 거의 보합이죠. 그닥 올랐다 내렸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게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황, 오늘 같은 날에 뉴스들을 보면 아마 이런 시황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어떤 큰 하락 출발했다. 이번 주는 그러나 아마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서 낙폭이 대부분 만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북핵 관련해서, 북핵이라는 거는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 근데 이 지수가 빠졌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다시 써보면, 북핵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졌다. 근데 가장 많이 빠졌던 거는 반도체였다. 그쵸? 근데, 거꾸로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올라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하면, 제약주들은 호재가 되고 반도체 업체는 악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뉴스로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어떤 상상으로 지수를 해석한다거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실제 있는 것들을 좀 왜곡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졌던 이유라든지 제약주가 상승했던 이유를 북핵의 이유로 해석을 한다면 나중에 이 북핵 이슈가 없을 때는 뭘로 또 그 이유를 붙일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전쟁은 저는 말싸움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냥 말싸움. 정치적으로 표현이 미숙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싸움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이득은 일본이 가장 많이 봤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하락하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을 좀 보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이슈들이랑 관련되어진 게 많아요. 정부 정책들, 그리고 어떤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에서의,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실적 하락을 주도하는 거지, 어떤 이런 공포 분위기나 이런 걸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본질을,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래소는 장 초반에 떴다가 계속 밑으로 왔었고요. 외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인의 수급은 처음에 하락에서 점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방을 지지하는구나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코스닥은 어때요? 계속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었죠. 매도세가 이어졌죠. 이거를 하루하루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어, 기간 누계로 한번 볼게요. 기간 누계로 보면 이게 7월 25일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꺾일 때 한번 보면 요거 잠시만 요걸 볼게요. 지수가 꺾일 때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 7월 25일 경쯤이었죠. 그죠? 잠시만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죠? 요 언저리에서부터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기 최고점이 7월 25일이니까 지수가 이때부터 꺾인 거를 한번 요 외국인의 순매수의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게 파란 선이 기관의 수급인 거고 빨간 선이 외국인들의 수급인 거거든요. 정확히 반대의 흐름을 보이죠. 반대의 흐름을 보이죠. 근데 기간이 쭉 사는 그 한 달이 좀 넘는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지수는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이 외국인들이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기관들이 아무리 사도 지수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를 결정 지었구나. 최근까지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쪽이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한번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고 종가상 볼린저 밴드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 거기에다가 어떤 지표들이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방이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라는 모습인 거고, 아마 요게 요 파란선, 두꺼운 파란선 있죠? 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타고 올라간다면 이제 재상승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이 위로 먼저 올라오긴 했죠. 와서 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 중심선에서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면 코스닥이 훨씬 강하다. 월간 차트에서도 그렇고 주간 차트에서는 약간의 눌림목 정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게 지수가 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간다면 한번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이걸 한번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있는 그대로 좀 보려고 차트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고서 눌려주고 횡보 이후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아마 코스닥에서 좀 더 강한 어떤 매수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간 차트예요. 이 바닥권이 깨지지 않았다면 여기를 올라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올라탄다면 코스피도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보조지표가 이렇게 붉은 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간 차트 상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게 아직은 하락의 시그널이 아직은 좀 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는 사실 좀 더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게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고, 저도 지금 보는 게 여기 전저점을 한번 깨야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깨야지 바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전력적으로 뭐 비중을 많이 싣거나 이러진 못하고 있어요. 일단 시장이 위태한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보면 연기금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연기금의 수급이. 그리고 어차피 오늘이 금요일장이니까 금요일에 첫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가장 좀 이슈를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그죠? 9월에 있는 FOMC겠죠? FOMC. 그러니까 자산 축소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했잖아요. 10월 달에는 적어도 22가 양적 완화 종료 문제를 10월경쯤에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연준은 9월에 FOMC에서 자산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정도 이벤트가 좀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그다음에 국내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면, 저는 사드 추가 배치에 따른 어떤 중국 관련주들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예전에도 한번 먼저 말씀드렸겠지만 한미 FTA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미 FTA는 아마 그 문제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가라앉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근데 이게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게 조금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라든지 어떤 지수가 이렇게 빠지다가 바로 반등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빠지다가 이 상승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빠지는 과정, 그리고 상승하는 이 과정의 이 중간은 뭐가 있냐면, 매도세가 강하게 있다가 이 끝부분에 가서 매도세가 주춤거립니다. 좀 줄어들고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지수는 잔잔하게 흐른다라는 거죠. 이거를 흔히 박스권이라든지 어떤 하방을 지지한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지수가 조금 잔잔해지는 이 과정 안에서 이런 과정이 겪어졌을 때 어떤 수급이 손바뀜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모멘텀이 추가가 된다면 이때 누군가 매수를 하겠죠. 그 모멘텀을 보고. 그때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어느 부분이냐면, 뭐 아시겠죠? 요 언저리라고 보여져요. 요 언저리. 그래서 이런 과정이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하지만 긍정적인 거는 매도세가 한풀 꺾였다. 거기에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건 아주 좀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어요. 그죠? 저희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매수한 분들이 기존에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오늘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를 일단은. 근데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을 거다라는 증권사 추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으로 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다시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뭐가 될 거냐면, 싸움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반도체가 주도하게 될지, 지금의 시장의 대장인 2차전지가 주도할지 혹은 같이 갈지, 이거는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2차전지주들은 조금 등락을 좀 거듭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건 아직 많진 않아요. 그리고 주간 차트 상에서도 아직까지는 고점의 징후들이 나올 뻔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전지가
지금 지수의 7월 말부터의 지수의 하락이 없었다면 2차 전지는 아마 큰 거품이 한번 나오고 아마 빠졌을 가능성도 높은데, 지수의 하락이 한번 오면서 2차 전지도 약간의 좀 숨고르기가 좀 됐던 이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잠시만요. 일단 오늘 특징주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여기가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일단 일간 차트에서 보면 갭으로 땅 떴죠. 근데 거래량이 좀 어제보다 늘었지만 그렇게 강한 거래량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진짜 가려면 이 구간을 어떤 구간이 제가 한번 그어 드릴게요.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매물대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매물대들이 여기를 삼성전자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간다든지, 혹은 여기서 한번 매물이 나오고 흘렀다가 간다든지, 이런 조정의 구간이 한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정 때는 저희도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일선도 이렇게 잘 소화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정확히 보리저 밴드의 W 패턴을 잘 완성했어요. 제대로 완성했고, 거기에 보조지표까지 정확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 좀 갈 것 같아요. 일단 갈 것 같고, 이걸로서 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 의미는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가 갈 수 있겠죠. 지수가 가면 또 뭐가 가나요? 증권주들이 좀 가겠죠. 증권주들을 한번 볼까요? NH 한번 볼게요.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어제 오늘 좀 반등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미래에셋대우도 한번 봐볼까요? 미래에셋대우는 조금 약했죠. 아마 이게 지금 지수만,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번의 하락이 있었는데 지수는 요렇게 보조지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온 상태예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아마 여기서 하방을 잡고 갈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수의 어떤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다 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늘의 또 특징주들은 뭐가 있었냐면 SK하이닉스도 오늘의 특징은 아니죠. 뭐 며칠 좀 됐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이 강한 매물대를 먼저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그쵸. 이 매물대를 먼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은 보기 좋았고, 그쵸. 삼성전자 한번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는 월간 차트에서 보면, 여기 보면 아직은 조정의 모습이 조금 나오는데 주간 차트에서는 좀 돌아가는 모습이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간 차트에서는 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예. 주간 차트에서는 조금 돌아가는 모습, 거긴데 일간 차트로 보면 이제 완전히 좀 돌리는 모습.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간다, 그럼 지수가 간다, 그럼 다시 주도주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 올랐던 제약바이오들에서의 매기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주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익 IPS가 있죠. 원익 IPS는 반도체 그 증착 장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뭐 디스플레이 양상 장비라든지 뭐 솔라셀 장비 이런 것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 업체예요. 원익 IPS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삼성전자의 3D 랜드 추가 그 설비 확장에 따른 어떤 전망이 수혜를 입을 이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가니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원익 IPS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이거 거래 매물대를 한번 보여드리면, 매물대는 이날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거래량을 깨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이날의 주가의 거래 매물대는 요 정도의 모습인데 여기를 다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음봉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마 이 신고가는 한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따라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그리고 음봉이 나와도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익 IPS가, 그리고 테스, 오늘 테스도 좋았죠.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좀 유명했던 종목이었고, 마지막에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가 요때였잖아요. 그죠? 7월달 요때 한번 하고 한번 딱 끝냈던 모습. 이때가 2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익 실현을 하자마자 어떻게 흘러버려서 추가 매수나 뭐 어떤 무언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가 좀 특징이고, 원익 IPS야 실적은 좋죠. 실적이 좋죠. 실적 좋고, 근데 성장, 순이익은 증가하지만 순이익의 가속도는 좀 빠졌다라는 어떤 좀 모습이 좀 보이긴 해서, 큰 상승이 앞으로 올 것인가 이건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20-30%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테스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수익이 조금 줄까봐 못했는데요. 마지막에 추천을 했던 곳이 여기였었고, 7월달에 했었고, 마지막에 요때 한번 추천을 다시 했었잖아요. 35,500원대, 그죠? 추천하고 오늘 요거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간 차트상 봐도 좀 의미 있는 자리인데, 거래량이 좀 주간 차트상에서는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일단 매수를 추가로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주 정도에라도 어떤 추가 매수라든지 자리가 나오면 이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전고점은 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패턴들, 아주 좋은 패턴의 모습도 잘 나왔고, 거래량도 일간 차트에서는 잘 실렸고, 그러니까 주간 차트에서는 표현되진 않았겠죠. 이번 주 월화수가 거래량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테스가 상당히 지금 좋은 자리였고, 요때 매수한 사람들은 다음에 한번 눌릴 때 한 번 더 2차 매수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테스는 조금 더 끌고 갈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테스는 이거 역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3D 랜드 그 설비 확장 계획하는 그쪽에 어떤 수혜를 입을 종목이다라고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장 큰 성장은 사실은 2016년도, 이번 연도 17년도가 가장 큰 성장이었어요. 가장 큰 성장이었고, 2018년도에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2018년도까지 원익 IPS랑 테스가 갈 것인가는 의문이지만, 2017년도 하반기까지는
원익 IPS라든지 테스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좀 남았는데요. 페노션. 페노션은 주간 차트, 월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월간은 여기서 매수가 한번 들어왔죠. 여기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매수 자리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자리부터 시작되는 매수 자리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간 차트로 보면은 요 7월 초에 추천을 하고 요때 아마 단기적으로 몇 번은 제가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져요. 추세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모습이 좀 나와서 일단은 좀 더 좋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핸드폰이죠. 그렇죠? 핸드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의 핸드폰. 여기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거. 이번에 노트 8, 그리고 다음에 나올 그 S9이죠. 여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온 상태고 여기도 이제 나올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하였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핸드폰인데 그 중에서도 듀얼 카메라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듀얼 카메라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어떤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핸드폰 안에서 원가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듀얼 카메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2018년은 듀얼 카메라의 확대 국면일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카메라에 듀얼 카메라를 하고 있는 삼성전기, 그리고 옵트론텍. 저는 이 두 종목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일단 대장주는 삼성전기겠죠. 근데 아마 주가의 변동은 옵트론텍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갤럭시 2018년도가 이제 듀얼 카메라가 시작되는 해라고 보면 좀 아니겠죠.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갤럭시 노트 8에서 이제 최근에 후면부에 듀얼 카메라가 장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에는 어떤 공통 분모가 됐다라는 게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먼저 툭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한다고 이 시장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안에 다수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방향성이 생기는 건데, 그 방향성이 저는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보면 이 듀얼 카메라의 방향성은 어떤 거였냐면 맨 처음에 2014년도였죠. 4월 달에 그 M8이라고 핸드폰, 못생긴 핸드폰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듀얼 카메라가 채택 제일 처음에 됐고, 그 다음에 애플이었죠. 애플의 아이폰 7 플러스. 이건 2016년도였어요. 그리고 LG전자도 G5에서 듀얼 카메라가 나왔죠. 이것도 2016년도였고,
근데 저는 G5의 듀얼 카메라 좋았거든요. 괜찮았다고 봤는데 사실 많이 이렇게 팔리지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나왔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노트8,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 핸드폰의 듀얼 카메라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트렌드고 공통 분모이고 갈 수밖에 없다. 어떤 시장의 어떤 이제 변곡점이 이제는 대중성까지 이제 갈 것이다. 누군가의 어떤 하이엔드 기술이 아니라 이젠 당연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가 사실 많이 안 실렸던 이유는 그 제조 원가, 스마트폰의 제조 원가의 비중이 사실 10%대로 이제 높아지는 것 때문에 아주 좀 비싼 모델에만 국한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비싸져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를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 LG전자가 듀얼 카메라를 선택했던 방식과 그 다음에 애플이 선택하는 방식, 이게 사실 좀 다 달랐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일반각이냐 광각이냐를 선택하게끔 해놓은 기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애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방식은 듀얼 카메라를 어떻게 쓰냐면 일반각 광각을 이제 두 개를 촬영을 동시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디지털 줌 기능을 강조했다라는 게 좀 달라진 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아이폰 8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갤럭시 노트랑 비슷한 스펙을 가질 거다라는 어떤 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항상 그런 거였잖아요. 보통 노트의 최고급 어떤 사양이 실리면 여기에서 어떤 무언가를 평가받고 테스트하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이 S 시리즈에서 그 다음 이제 사양들이 녹여졌고, 그 다음에 A 시리즈, J 시리즈, 이거 삼성 핸드폰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듀얼이 깔렸다라는 거는 그 다음 S 시리즈에도 듀얼이 깔릴 거라는 거고, 이 중저가 브랜드에서도 사양에 따라서는 뭐 듀얼 카메라가 깔릴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삼성전자가 듀얼 카메라 시장에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서두를 거예요. 서두를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쪽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혜를 받겠죠. 삼성전기, 옵트론텍,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갤럭시 A 시리즈, J 시리즈에도 아마 하반기 혹은 일부 모델 정도에는 아마 탑재될 거라고 보여지는, 아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아마 잘 맞아떨어질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듀얼 카메라에 특히 이제 중저가 폰에도 듀얼 카메라가 이렇게 깔리면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하권에도 어떤 점유율이 꽤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유율을 뭘로 확인하냐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라고 보는 건데, 2018년 듀얼 카메라 매출액이 2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17년도보다는. 그래서 영업이익 또한 한 50% 정도 증가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듀얼 카메라의 시장은 이거는 뭐 어떤 과거에 같으면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대놓고 실적과 매출이 연결된 이제 확실한 어떤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월간 차트를 먼저 한번 보세요. 월간 차트. 이제 시작이는 아니겠죠.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 한 4달, 한 3달 가까이 눌림을 받고, 이제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이고, 주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서 조정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주간 차트상. 근데, 여기 보조지표가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마 좀 긍정적이고, 일간 차트에서 보면, 사실, 들어오긴 했었어요. 들어오긴 시작했었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좋은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오늘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그래서 그러면서 브롤린저 상단을 터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브롤린저 밴드 기법을 보면 상단 태그를 할 때 매수를 하거든요, 보통.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 자리가 맞았다라는 건데, 저희는 이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수 상승 트렌드구나라고 주어진다면 조금 눌렸을 때를 공략해야자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업체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일부러 써드리진 않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성전기가 가장 대장입니다. 삼성전기 듀얼 카메라는.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삼성전기가 대장이라고 하면 삼성전기가 대장이고,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뭐 하이비전이나 옵트론텍, 그 다음 얘네들이 두 번째입니다, 차선호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코스피에 있는 어떤 주도주들은 잘 안 사요. 이상하게 코스닥을 거를 먼저 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 다음이라고 좀 보여져요. 하이비전 시스템 차트를 볼 때 주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모습을 보세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삼성전기 다음이라고 보고, 저는 그 다음이 옵트론텍, 그 다음이 파워로직스. 그쵸? 여기까지는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은 좀 벌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연계되어 있지만 돈은 못 버는 회사들을 좀 파트로는 벌죠. 하지만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돈은 벌지만 주가는 많이 약한 모습. 아마 이번 연도가 파트론의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삼성전기 쪽으로 어떤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도 지금 바닥에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회사도 광학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긴 하거든요. 모바일용으로. 근데 사실 돈을 못 벌어요, 회사가. 그리고 MC넥스.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차트를. 차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는지 휘어지는지, 이건 주간 차트예요. 그죠? MC넥스는 역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회사구나라고 좀 보여지고, 캠시스도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죠. 캠시스. 근데 얘네의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 많은 업체들 중에 한두 업체, 삼성전기를 포함한 뭐 한두 종목들만 간다라고 보세요. 본다고 다 살 필요는 없고요. 자화전자도 또 그 다음에 있을 거고. 자화전자는 그래도 돈은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일단은 주가가 그렇게 꺾이진 않아요. 좀 간다라는 거죠. 제가 월간 차트로도 보여드릴게요. 월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2010년도에요. 쭉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세코닉스는 어때요?
뭔가 좀 밋밋하죠. 하지만 이 회사 역시도 2018년도에는 성장을 꽤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보여져요. 코렌. 코렌은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요. 3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많다 보니 주가는 좀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은 뭐랄까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이거 한번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봤던 삼성전기 한번 보고, 그 다음 대장 하이비전, 그 다음에 옵트론텍, 요 정도를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내려가는 주식을 자꾸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닥이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올라가는 주식을 이 좋은 자리들에서 이렇게 걷어 올라타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더 빨라요. 내려갔다가 횡보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이 지쳐요. 지금 최근에 이런 자리들에 있는 것들이 몇 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볼까요? 파라다이스. 지금 이게 월간 차트라서 그렇지, 보면 횡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횡보 자리에서 다 지쳐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월간 차트에서 돌아 나왔죠. 돌아 나가고 여기만 넘어가면 이거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월간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일단은 그래서 이번 연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듀얼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오긴 했잖아요. 2016년도 LG가 나오면서부터, LG 그죠? G5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그 전에 거는 좀 별로였고, 이때부터 LG랑 애플에서 나오는 거부터 해서 듀얼 카메라 나왔지만 이게 대중화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2018년도는 확실히 대중화가 될 것이다. 노트에 탑재가 되고 그 아래 S 시리즈, A 시리즈, J 시리즈에 다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기가 대장이다. 일단 대장만 애우면 되겠죠. 대장.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좀 좀 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쉽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기가 더 차라리 접근하기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잠시만요. 삼성전기 이는 좀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오늘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도 어떤 조금 시장이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가진 못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월간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장면, 요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뭐 요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런 모습처럼 조정 이후의 상승인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일지 이런 모습일지 이 지금 현재 모습이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하나가 있으니까 조금 서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일단 동영상을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재밌는 거잖아요. 주식이 어렵거나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종목들을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상승한 종목들을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진 않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한 종목 한 종목씩 좋은 종목들을 좀 파는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옵트론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옵트론텍이 이미지 필터가 뭔지, 가시광선을 어떻게 적외선을 차단해서 가시광선으로 이제
반사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재미없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옵트론텍이라든지 조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기업들을 조금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